안녕하십니까. 손절없는 땡큐 스탁입니다. 땡큐 스탁과 함께 하시면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서 1년 평균 수익률이 워렌 버핏보다 높은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 원리, 원칙을 만들고 세우고 지켜나가면서 돈, 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땡큐 스탁의 8월 추천주 중 2차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땡큐 스탁이 8월 달에 추천을 두 번 드렸죠. 그죠? 2차입니다. 2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차는 제가 어제 강의를 해드렸고 2차도 모두 이렇게 실질적으로 100% 성률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성률이 나왔습니다. 추천일은 8월 19일이었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3일이 소요되었죠. 3일 소요되었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DMS, SK네트워크스, 사조대림, 사조시푸드, 세중, 솔로에타, 아세아텍, 팅크웨어, 팜스토리, 풍산 이렇게 됐습니다. 이 종목들이 수익을 낸 거는 5%, 8%, 2%, 그죠? 4%, 8%, 15%, 4%, 4%, 16%, 3%. 그죠? 수익이 나쁘지 않죠? 3% 여기는 뭐 목표 수익을 3%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0종목이 모두 성공했죠. 근데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제가 먼저 처음 하시는 분 기준이죠. 하시는 분 기준이 뭐죠? 2%입니다. 2%. 2%는 뭐죠? 2개월에 몇 번 하면 됩니까? 2개월에 3번 성공하시면 뭐가 됩니까? 한 달에 3%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을 높게 잡지 마십시오. 수익을 높게 잡지 마시고 2%선에 두서서 두 달에 몇 번? 3번 정도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은 3% 드시면 3%도 나쁘지 않습니다. 3%는 뭐야? 한 달에 한 번. 그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두 달에 세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러면 10년은 어떻게 된다? 자산이 35배가 된다. 종목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10종목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매수한다. 첫 번째. 무조건 제 말을 믿고 무조건 매수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신만의 필터를 만들어라. 필터. 자신만의 원칙이죠. 필터. 원칙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검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하고 조건이 같으면 어떻게 10종목을 다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거기에 통과된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 그럼 투자 안 하면 됩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그죠? 아니면 5종목이다. 5종목을 하는데 골고루 투자를 해라. 뭐 5종목이면 20%씩 투자하면 되죠. 1000만원을 가지고 계시면 뭐 200만원씩 하면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다시 간단하게 보면 그죠? 배당 수익률도 뭐죠? 솔로에트를 제외하고는 다 있죠.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은행이자 정도 됩니다. 그죠? 퍼도 나쁘지 않고요. 자, 솔로에트 있는데 이렇게 적자,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 있는데 추천하는 거는 올해 뭐라고요? 흑자일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종목은 어떻게 PBR이 낮은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죠? PBR이 낮다는 말은 뭐죠? 이 회사를 당장 청산을 하더라도 이 정도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0.75라는 말은 뭡니까? 만약에 7,500만을 투자하면 1억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 이렇게 뭐 이 경우는 2배 넘게 받죠.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저 PBR이 낮은 종목 중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찾아낸 거죠. 찾아낸 것 중에 다시 그러니까 8월 19일 기준점으로 됐을 이 기준점으로 되었을 때 아, 매수해도 되는 종목을 제가 10종목 추천드린 겁니다. 쉽죠? 뭐라고요?
PBR이 낮다. 낮은 종목을 딱 검색을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 종목 있다, 그죠? 200 종목 있다. 그러면 200 종목 중에 다시 뭐라고요?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찾습니다. 그거는 30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요. 찾고, 그죠? 이 종목 중에 다시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8월 19일이 되겠죠. 기준점에 있는 종목을 다시 추려 보니까 한 10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DMS부터 볼까요? DMS. 재무제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죠? 이미 다 보고 이렇게 선택한 거니까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확대를 해볼게요. 자, 매수 시점이 그죠? 요때 어떻게 했습니까? 월봉 낮았죠, 그죠? 주봉 낮았습니다. 주봉이 오르는 시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8월 19일 날 추천주를 했죠. 8월 19일이면 이쯤이네, 그죠? 이때쯤이죠, 그죠? 이때쯤이니까 보시면 이때쯤이죠. 여기 8월 19일. 자, 이때쯤이죠. 그러면 이때 보시면 뭐죠? 이렇게 그죠? 5일선이 11선을 통과하고 있죠. 통과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보조지표 여러 개를 확인하셔서 동시에 검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이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8월 19일 날 했죠. 그래서 DMS 같은 경우는 5% 정도 올랐죠. 5% 그죠? 5.74% 정도 올랐습니다. 5.47%, 5.47%.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4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한번 볼까요? SK네트워크스는 제가 장기 투자도 괜찮다 했습니다. 얘는 분명히 만원 이상 갑니다. 기간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가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월봉 정말 우하향에서 끝도 없이 우하향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거의 행보입니다. 이렇게 밑바닥을 끼고 있습니다. 한때는 19만 8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5천 원입니다. 5천 원,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오케이. 그다음에 뭘 보라 그랬죠, 제가? 네, 주봉 봐야죠, 주봉. 주봉이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 시점은 약간 오르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를지 내릴지 모를 때는 어떻게 매수를 다 100% 1000만 원 한다, 1000만 원 다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500만 원만 하는 겁니다. 왜?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빨간불이 보이니까 이 주째는 오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더라도 또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8월 19일로 기준을 잡았죠. 그죠? 8월 19일날 바로 급등했죠. 그죠? 8월 19일날. 그죠? 8월 19일 급등했어. 이때 샀으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SK 네트워크스를 그때 실질적으로 한 게 뭐 5,370원 정도인데 5,370, 5천 높죠. 이때 됩니다. 자, 요만큼 올랐습니다. 다시 올랐다가 내렸죠. 그죠? 자, 이때도 어떻게 보시면 5일선이 11선을 통과했죠.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면. 이때가 사실은 이렇게 딱 하루 만에 맞추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운이 좋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하루 만에 맞추는 거는 확률상 아주 낮습니다. 그죠? SK 네트워크스도 약점 8.97%까지 수익이 냈습니다. 93%, 93%인가요? 93%. 여기 되시죠? 그 다음, 자, 4조 대림. 4조 대림은 제가 이 종목 역시 제가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하셔도 아주 좋다고 한 종목입니다. 그죠? 왜냐면 보십시오. PBR이 0.46밖에 안 됩니다. 0.46. 그럼 결국 2배 오른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17,000원이니까 최소 34,000원 이상은 올라갑니다. 최근에 2018년 5월 10일 볼 때 약 33,000원 됐죠. 그죠? 그리고 2004년도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준을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이길 보시라로 이 장기 투자 하시면 어떻습니까? 망했잖아요.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장기 투자는 기간을 내가 투자를 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1년에 2% 정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50%를 내가 순이익을 얻겠다 하 그러면 얼마? 내가 25년 정도 기다릴 자신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대신 25년 동안에 50%를 설정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3개월 만에 되면 3개월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기 투자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내 마음가짐. 내가 목표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을 그러니까 좀 길게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배다. 그럼 100%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2%면 50년, 내가 50년 정도는 기다릴 자신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그 투자를 하다가 1년 만에 되든 2년 만에 되든 3년 만에 기다리는 마음의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조 대림이 이때 사서 장기 투자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그러면 그러죠. 나는 10년 넘게 기다리는데 이게 주가가 폭락됐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라는 개념은 주식 투자를 저평가된 유망가치주를 사서 싸게 사서 기다리는데 자기 목표 수익까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걸리면 그때도 느긋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가 필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건 뭐냐? 운이 좋아서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고 몇 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분 만에 30%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저점 맞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세요. 8월 19일 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월 19일 날. 그죠? 이 시점이죠? 이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이렇게 5일선을 통과를 했죠. 그죠? 근데 이때 제가 매수 시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쌀 때 사야 되죠? 비쌀 때 사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사조 대림도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사조 대림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때 샀다고 볼게요. 요때. 내려갔네. 이때 샀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요때는 이익실을 해야 돼. 이익실을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더 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내려갔죠? 손해봤죠? 그럼 이때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단가가 요래되죠. 그죠? 그럼 이 정도? 2배. 이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도 오를 수 있고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저평가된 유망가치주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되면 추가 매수하십시오. 희석, 물타기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황금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금이 원래 20만 원짜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20만 원 가정할게요. 누군가가 지금 PBR이 5밖에 안 되죠? 그러면 2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죠. 뭘 해도 황금 뭘 분석을 해야 되죠. 깨도 보고 물어도 보고 분석도 해보니까 진짜 황금이 맞아요. 그럼 사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 되죠. 그리고 한 며칠 지났는데 또는 몇 달 지났는데 애를 8만 원에 판다 그러네. 또는 7만 원에 판다 그러네. 그럼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황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또 황금이 맞네. 그럼 또 추가 매수 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종목도 사조 대림 제가 볼 때는 단기로 봤을 때 얘는 2만 5천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아시겠습니까? 사조 대림 또 보니까 사조 대림 많이 수익을 못 냈네요. 2.89% 정도 냈네. 2.89%. 2.89% 정도. 근데 저렴하게 샀으면 더 많이 냈겠죠? 이거는 제 기준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사조 시푸드. 자, 사조 시푸드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배울 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자, 사조 시푸드. 자, 주봉, 월봉 떨어져 있죠? 주봉 떨어져,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갔던 상태죠. 맞아? 오르는 척 하면서 내려가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일봉을 보세요. 제가 8월 19일, 이때 추천드렸죠? 자, 보셔. 8월 19일 날 추천 8월 19일 맞나요? 맞죠?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때 보세요. 시초가가 뭐냐면 시가가 5,7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고가가 얼마입니까? 6,090원이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사조 10호도 같은 경우 5% 이상 4.47 4.45% 정도 내는데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을 2% 3%로 뒀다. 그죠? 그런데 올라가 이익 실현은 끝났죠. 얘는 이미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내려가 버렸네. 자, 이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지점이죠.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7%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제가 왜 목표 수익에 무조건 매도하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제가 3%라고 했어요. 3%에서 이익 실현했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7% 실질적 심리는 마이너스 10%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을 10%로 뒀어요. 10% 뒀는데 쭉 올라가다 내려가서 그럼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돼 있습니다. 왜 10%할 때는 어떻게 나 5년 정도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내려갈 수도 있지 뭐. 운 좋게 더 내려가네? 한 이 정도 내려가면 네, 더 사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이 목표 수익을 설정하면 거기 1분이 지나든 2분이 지나든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차트를 보고는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자 말자 자신이 목표 수익을 정한 2%가 되든 3%가 되든 5%가 되든 10%가 되든 그게 매도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본다니까요. 내려가는 걸 보면 막 두려워서 더 내려가고 막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아서 근데 손절한다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예약 매매 기능을 활용하고 매수했을 때는 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종도 볼게요. 세종도 보시면 제가 18날 19일날 했죠. 되죠? 그죠? 세종도 실질적으로는 한 8% 정도 8.56%?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8.56%. 이건 아까 자료 다 나와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쭉 되죠. 얘도 보세요. 월봉 떨어져 있고 일봉. 딱 제가 주봉이 올라갈 때 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물론 용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이때 해도 됩니다. 왜? 더 내려가면 또 매수하면 돼.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이 시점에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항상 말씀.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올라갔을 때 이런 게 이제 약간 헷갈린다. 약간 반신반의한다. 첫 번째 매수하지 마십시오. 근데 50도 5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투자한다고 원칙을 정했으면 1,000만 원을 하지 말고 5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이 상승해서 8% 먹으면 5% 설정을 했다 그러면 먹고 나오고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30%가 되었을 때 때를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다니까요. 주식 투자는 항상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월봉 하락 주봉에서 약간 올라갈 때 상태고 여기도 5일선 11선이 만났죠. 그죠? 그래서 이때 좀 추천드렸죠. 그죠? 솔로 에타도 약 15% 정도 수익을 냈죠. 그죠? 그 다음 아세아텍 볼게요. 아세아텍도 월봉이 저점이죠.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근데 여기서 주봉을 보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륜에 이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보고 일봉을 보고 그죠? 일봉을 보니까 딱 이렇게 만났죠. 골든 크로스 됐죠. 그럼 이때 매수해서 매수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쉽죠? 그래서 아세아텍도 마찬가지로 한 4% 정도 수익을 냈네. 그죠? 만약 목표 수익을 10% 두신 분들은 어떻게? 기다려야죠. 더. 분명히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다음 팅크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팅크웨어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세요. 저점 맞죠? 이때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갔지만 약간 또 내려왔죠. 그럼
19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쯤이죠, 그죠? 이때쯤이네요, 그죠? 자, 여기 때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됐고, 이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급등했다가 내려왔습니다. 봐. 급등해가지고 내려왔다. 바로 내려왔다. 이때 여러분들 예약 매매라든지, 그죠? 예? 예약 매매라든지, 매수하자마자 매도 주문을 안 하면 이익 실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바로 해서 바로 수익 났죠. 그죠? 팅크웨어 같은 것도 4% 이상 수익 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팜스토리 한번 볼까요? 팜스토리에서도 배울 게 많죠? 자, 요때죠. 이렇게 8월 19일 날. 그죠? 급등했습니다. 예, 8월, 야, 보세요. 8월 19일 사서 8월 20일 급등했습니다. 이가 수익이 얼마냐면 16% 정도 됩니다. 16%. 엄청나죠. 16%면. 그런데 매도를 안 했다. 이때 사갖고 매도를 안 했다. 만 이때 좀 샀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쯤 샀다 볼게요. 이렇게 이쯤 샀으면 이때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이게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서 마이너스 4% 정도 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왜 이러죠?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 마이너스 4%. 자, 16%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예약 매매라든지 즉시 매도를 주문 안 하면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월봉, 주봉 다 저점이잖아요. 자, 풍산도 볼게요. 자, 맞죠? 이렇게 저점, 이때 올라가 그럽니다. 그래서 봄이니까 이 매수 시점에 와 있죠, 그죠? 매수 시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얘도 수익이 뭐 3.42% 정도 되죠. 나쁘지 않잖아요. 자, 돌아가서 자, 모든 종목 10종목을 다 봤죠. 자, 기준이 뭐죠? 자, 기준을 뭘 잡았죠? 자, 보세요. 자,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맞죠? 3단계를 거쳐서, 그죠? 뭐?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뭐를? 저점에 매수하라. 그죠? 이 저점 매수하는 거는 1단계, 그죠?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청산 가치를 분석하라. 2단계 홈페이지 뉴스 등을 통해서 악재 또는 호재를 분석하라. 그죠? 그래서 또 오케이 나면 차트, 보조지표 등을 통해서 저점에 매수하라. 예를 들어서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꼭지점 정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내려오면 매수를 해라. 그러면 되겠죠. 두 번째, 매수하자 말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수하자 말자 어떻게? 하자 말자 바로 매도 주문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약 매도도 해야겠죠. 오늘 같은 날이다. 23일이다. 23일 날 A라는 종목이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내일이 아니겠네요. 그죠? 월요일부터 예약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23일 날 뭐가 되죠? 매도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이 조건을 같이 하면 되죠. 조건이 뭐 3%면 3%, 5%면 5%. 그럼 얘는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23일 팔리지 않으면 한 달 동안, 그죠? 3% 정도 오르면 바로 매도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욕심을. 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준은 어디냐? 한 달에 3%. 이게 기준입니다. 1년이면 약 1년 이게 3% 0. 그죠? 1.03%잖아요. 이거를 뭐죠? 12번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번 곱하면 그죠? 원래는 36%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42.5% 정도 됩니다. 4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년이 되면 2배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법칙에서 복리 법칙에서 72%가 되면 2배가 됩니다. 보세요.
3% 곱하기 24개월 하면 70이죠. 요게 2배가 됩니다. 그래서 10년이면 35배가 됩니다. 자,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3%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상이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한 달에 3%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마음가짐은 뭐라고요? 마음가짐은 1년에 한 2% 정도. 이렇게. 더 큰 마음가짐은 뭐냐? 2년에 3% 이자 주는데. 왜냐면 제가 왜 2년이라는 숫자를 계속 이야기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년이면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죠. 사이클링을 돌아서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를 거는 거죠. 하지만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30% 먹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떡하라고요? 나 15년 기다릴게. 2%씩 해서 50% 먹겠다 하면 나 25년 기다릴게. 100% 먹겠다라고 하면 한 종목에 관해서입니다. 100% 하면 내가 50년 기다릴게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내가 100% 먹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50년을 기다린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1년 만에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49년이 전략이 됐잖아요. 이게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중요하다고 마음가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니까요. 도박도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그리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에다 하면 이런 50년 기다리는 50년 동안 배당금 받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요. 욕심. 욕심이 모든 일의 화근이라니까요. 저도 사업을 뭐 수십 년 하면서 욕심 많이 부렸죠. 욕심 부렸을 때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 뭐 과욕을 부리십시오. 과욕. 이 기준이 뭐라고요? 마음가짐이 있고 마음가짐 뭐라고요? 1년에 2% 정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은 뭐냐? 목표 달성.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주식 고수가 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월 평균 수익이 얼마나? 3%. 요거. 여기 목표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표 수익을 50% 뒀다 하면 마음가짐은 뭐라고요? 아, 내 25년 기다릴 자신 있어. 기다릴 자신 있어. 이렇게 마음가짐 가지는 거고요. 하지만 50%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자, 한 달에 3%니까 아,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보자. 그죠? 이렇게 되겠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50%를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1억을 투자했으니 목표 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50%를 벌어야겠어. 5천만 원을 벌어야겠어. 그러면 이 마음도 다르죠. 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내가 한 25년 기다려도 돼. 이 마음을 가졌죠. 그럼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아, 그럼 나 목표 수익은 얼마로 할까? 3%로 할까? 2%로 할까? 아니면 50%로 할까? 여기 정해지겠죠. 그죠? 10%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패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야 나는 5천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 최종 목표. 최종 1차 목표가 되겠죠. 첫 번째 방법,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50%를 정해가지고 25년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내가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목표 수익을 내가 한번 정해봐야겠다. 2%를 할지 아니면 1%를 할지 아니면 50%를 할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3%의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한 달에 3번 정도 해야겠네. 이렇게. 얘는 한 달에 2번 정도 해야겠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50% 기준을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하면 원래는
뭐 25번 성공하면 5%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뭐 25번 성공하는 방법을 또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다니까요, 주식 투자. 그럼 뭐 욕심이 저절로 욕심이 수치화 시키면 욕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집니다. 그 누군가가 1년에 뭐 300% 수익을 낼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야, 300%? 아니, 하다못해 100% 자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꼭 거꾸로 왜 이 사람은 내한테 자기 도움을 받아라 하지? 그냥 자기가 돈 뭐 10억 투자하면 10억 버는데 공짜로 해준다면 모를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100% 벌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의 정권사에서 투자사에서 다들 모셔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도 1년에 30에서 4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근데 운이 좋은 해는 심어 놓았던 씨앗이 뭐 100%도 성장하고, 그죠? 50%도 성장하고, 30%도 성장하고, 다행히 그때 그 해에 시황이 좋아요. 막 주가 계속 상승해요. 그러면 완전 뭐 30% 40%가 아니겠죠. 50% 100%가 되겠죠. 그럼 이 100%가 그럼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30% 40%가 제 실력이라는 겁니다. 50% 100%는 뭐냐?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거죠. 운이 또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몇 년이 되면 그때도 운이라고 생각해. 왜? 내 평균 수익률은 30에서 40%니까. 그래서 제가 3년 평균 수익률을 내라는 겁니다. 평균 수익률. 3년 평균 수익 내면 자기 수익률 나옵니다. 왜? 한 해는 30%, 한 해는 20%, 한 해는 50% 이렇게 하면 뭐 나오잖아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는 방법은 수치화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실적을 파악해보면 됩니다. 전문가. 워렌 버핏이 22%잖아요. 피터 린치가 29.2%잖아요. 비교해보라니까요, 그냥. 그죠? 그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욕심을 부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도 됩니다. 왜? 한 달에 3%만 해도 10년이면 35%라니까요. 35배라니까요. 그리고 뭐 비용도 얼마 안 들잖아요. 저한테 배우면 99,000원. 그죠? 이거는 다릅니다. 이런 거 만들기는 뭐냐면 저하고 채팅을 통해서 실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매수하면 같이 매수하고 제가 매도하면 같이 매도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제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2만 원이 초도 그거고요. 여기는 무조건 10%는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기부하라 그러잖아요. 다릅니다.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다바꾸는 그는 제가 가치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정보. 매수 시점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목표 수익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목표 수익 그러다 보니까 매도 시점이 다르겠죠. 매도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매수가도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평생 99,000원입니다. 단 10%의 수익을 저한테 주는데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돈 벌었으니까 고마우면 저한테 기부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대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똑같습니다. 가치주 정보도 주고 매수 시점도 줍니다. 단
목표 수익도 같고요. 매도 가격도 같습니다. 매수 가격도, 매수 시점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때 매수하라고. 여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투자 금액의 10, 그러니까 1%를 첫 달 수강료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22만 원 되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10%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조항입니다. 왜냐면 이건 제 대가니까. 이거 대신 이 10%는 수강료죠,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다 받고 왔어요. 다 받고 99,000원만 내시고, 기분 좋으시면 저한테 기분 많이 해주시고,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뭐 대체로 주식 투자가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기부해 주십니다.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기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 받죠. 이해가 되시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주식 투자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없애면 어떻게? 주식 투자는 정말 쉽습니다.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근데 이 싸다는 말하면 좋은 제품을, 그죠? 좋은 제품이니까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싸게 사서 비싸게 사면 투기 아닙니다. 단타도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아닙니다. 다 의미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기간을 중요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목표 수익을 두는 겁니다. 목표 수익.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릅니다. 목표 수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분이 지나더라도 내가 목표 수익을 10% 해놨다는데 10% 올라왔어요. 그러면 매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더 올라가도 의미 없다는 거죠. 이게 제 투자 방법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내 목표 수익이 50%가 달성 안 하면 난 안 판다는 겁니다. 이게 제 투자 방법입니다. 왜냐? 투자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10% 수익을 벌기 위해서, 나는 50% 수익을 벌기 위해서, 나는 20% 수익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냉정하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 회사 한 번 더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목표 수익을 정해서. 이해가 되시죠? 주식 투자는 항상 생각하십시오. 쉽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